어제 친구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뭐 이번 주에 베르그송의 철학에 관련해가지고 좀 독서 모임을 진행해야 되는 게 있어서 베르그송과 관련한 논문을 찾아보다가 어떤 되게 흥미로운 논문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저도 흥미로운 철학 논문들을 읽으면 나도 논문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예를 들어서 어떤 철학에 대해서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뭐 현 시대의 이런 지점이랑 연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게 아직까지 지금까지 학계에서 한 번도 다뤄지지 않은 주장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거를 내놓으면 의의가 있으니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그 친구는 참고로 이제 박사생인데 저는 그 친구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무언가를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게 본인은 좋대요 일단. 근데 어떤 하나의 주제를 굉장히 깊이 파고 들어가서 전문적인 논문을 쓸 수 있을 정도까지 되고 나면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공허한 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깊이 들어갈수록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랑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은 그것의 깊이에 비례해서 점점 적어지는데 왜냐하면 어떤 학문 분야라고 해도 그 학문 분야에서도 굉장히 좁게 다 세부 전공이 나눠지는 시대고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어떤 특정한 분야 같은 게 지금 시대 인문학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무언가 하나의 주제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럴수록 내가 되게 깊은 지식을 갖게 된 건 맞는데 그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 말고는 아무도 그거에 관심이 없거든요. 혹은 뭐 우리나라에 한 관심 있는 사람이 3명 정도 있다든지 이런 식이니까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은 계속 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하길래 저도 말했던 게 나도 그런 좋은 논문을 보면 분명히 논문을 쓰고 싶긴 하나 그거를 써서 이 세상에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물론 그런 게 쌓이고 그런 게 쌓여서 권위를 얻고 명성을 얻어서 나중에 그 명성을 바탕으로 무언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저작을 쓰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런 게 나오지가 않았고 한국의 인문학계에서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것도 잘은 모르겠고 저는 순수과학이나 이과 쪽은 전혀 모르고 그냥 저는 인문학만 딱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거죠. 쉽지 않지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역사의 이름을 남긴다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좀 많이 공허한 이야기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시대적 흐름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고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충분히 예를 들면 과거의 학문적 성취라고 하면 뭐 칸트, 헤겔, 니체 뭐 이런 철학자들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종류의 성취가 21세기에 가능한가? 이게 저는 되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게 점점 사람들의 관심사가 세분화돼서 학계 내에서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분야가 점점 세분화돼서 그런 보편적인 호소력을 가진 학문적인 성취라는 게 인문학에서 가능한가? 그게 저는 아니거나 아니면 매우 어렵다.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한 20년 정도 후에 철학이라는 게 어떻게 기억될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 그 시대에는 과연 유명한 철학자가 출연했을까? 그러니까 보편적인 정말로 우리가 흔히 옛날에 생각했던 그런 커다란 영향력을 가진 세상을 거의 바꿀 정도의 마르크스 같은 파급력을 갖는 철학자가 그 시대엔 존재를 할까? 이게 되게 궁금하고 학문적 역사의 이름을 남긴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학문적인 역사라는 게 인문학을 기준으로 이거는 과학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어떤 공통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 일단 전제가 되고 똑같은 전통을 이어간다라는 그 의식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서구 사회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동양에도 있었고 나름대로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과거를 계승한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진 사람들의 집단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면서 그러면 그게 선형적이니까 그 속에서 내가 기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선형적인 전통적 의식 자체가 사라지는 시대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서구 사회의 몰락이 일단 되게 크고 몰락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서구 사회가 더 이상 유일한 헤게모니를 장악하지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큰 거고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철학이라는 거는 결국엔 서양의 전통인 건데 근데 그 서양의 전통이라는 게 보편적인 호소력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심 그리고 저 같은 이런 다른 문화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엔 저건 저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다라는 이질감 이런 게 느껴지다 보니까 그게 엄청 큰 것 같고 저는 위대한 사상이라는 거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학문적인 성과라는 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같은 건 없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평가를 해줘야 그 집단 커뮤니티가 전제가 돼야 가능한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커뮤니티가 와해되고 커뮤니티의 단일한 정체성이 사라진다면 위대한 성취도 존재할 수 없는 거라고 봐요. 그 더콰이엇 그 래퍼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한테 누가 왜 이 시대에는 스타가 힙합 스타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스타라는 거는 본인이 특출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다. 주변이 원해야, 주변 사람들이 스타를 원하고 그 자리에 누군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스타가 되는 거다. 근데 힙합 스타가 출연하지 않는다는 거는 더 이상 이 시대가 스타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딱 학문에도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공통의 평가를 내려줄 커뮤니티, 똑같은 그 기준을 유지하는 커뮤니티, 그게 유명무실해지는 사회적 역사적 단계가 아닌가. 밀란 쿤데라의 제목이 뭐였지? 저기 소설의 기술인가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밀란 쿤데라가 하는 말이 소설이란 유럽적인 것이다. 유럽의 문화다라고 아예 그 사람은 확신해서 말을 해요. 물론 다른 나라에도 다 소설이 있죠. 근데 그 소설의 전형은 유럽에서 발전해온 역사이고, 근데 그것이 과연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그 사람도 말을 하거든요. 거기서 그 단일하게 사람들이 유지하고 추구해 왔었던 그 소설이라는 형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정말 그 유럽 문화의 특유한 무언가였는데 그게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소설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렇게 보면 철학의 쓸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쓸모없는 것을 그렇게 세대를 걸쳐가면서 학문을 이어왔으리라 생각은 안 돼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요. 막 철학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어떤 명확한 색채를 가지게 된 거는 저는 오래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통적으로 철학은 그냥 인간이 살면서 품게 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다루는 것을 총체적으로 철학이라고 그냥 불렀던 거지.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그중에 많은 부분을 뭉뚱그려가지고 철학이라고 불러왔던 거고, 근데 거기서 이제 학문들이 분과가 되기 시작하면서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뭐 물리학도 떨어져 나가고 심리학도 떨어져 나가고 경제학도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사실은 철학이라는 게 더 쓸모없어진 거라고 봐요. 예. 경제에 대해서 논한다 이러면은 옛날에는 그냥 철학이었는데 지금은 경제학인인 거니까, 철학은 그 남은 부분밖에 없으니까 남은 부분들은 결국에는 다 실용적으로 연구할 수 없는 부분만 남은 거고, 실용적으로 연구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미스터리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그냥 탐구하는 학문이 저는 철학이 지금은 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점점 더 몰아온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그 철학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인문학이라는 게 형성됐던 게 18세기 독일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교에서 흔히 인문학이라고 딱 묶어서 부르는 학문 분야가 형성이 된 게 18세기 독일의 대학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가졌었던 문제의식은 이 사회가 너무나 과학이 발전하고 산업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사람이 기계인 것 마냥 그렇게 취급을 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인간적인 것들이 없어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것에 대해서 좀 더 논해보자, 인간성을 지켜보자라는 문제의식에서 인문학이 출발을 한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점점 더 그런 기계적인 부분 말고 그것과 대비되는 소위 인간적인 부분에 천착해온 게 저는 근대 이후에, 그러니까 한 현대부터는 철학의 역사였던 것 같고, 근데 그러면서 결국에는 되게 쓸모없어 보이는 것으로 밀려난 거기도 하죠.